위에 있는 삼각근하고 그 밑에 있는 극상근의 힘줄을 그 유착을 이렇게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 유착이 벌어져야지만 네. 아래 힘줄도 회복이 되고 위에 근육과 아래 근육이 잘 서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깨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직접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유현철의 재활톡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현철의 재활톡톡 2025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영상인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5년이 됐고 운동을 꾸준히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과 부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본격적으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PT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턱걸이와 어깨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원장님입니다. 유현철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통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벚꽃도 되게 많이 네. 피고 그쵸.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야외 활동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또 운동을 많이들 하시니까 네. 또 운동하면서 또 다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요새.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가 이제 턱걸이와 운동 관련된 부상이잖아요. 사실 저는 턱걸이에 관심이 없는데 네. 남성분들이 턱걸이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턱걸이 좋아하죠. 근력 운동하는데 또 도움 많이 되니까. 그러면 이 턱걸이로 인한 어깨 부상 환자들 혹시 병원에 많이 내원하시나요? 그렇죠. 뭐 턱걸이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뭐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턱걸이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헬스장에서 턱걸이 하면서 부상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턱걸이가 이제 사실 전신 운동하기엔 좋은데 문제는 어깨, 잘못하면 또 어깨가 맞아. 또 많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깨를 부상을 이렇게 안 다치게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 채널을 딱 들어갔더니 네. 낯익은 분이 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 강철 부대에 오요한 씨가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턱걸이 이후에 뭐 치료 과정들을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으로 담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럼 어깨 부상의 주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턱걸이 제일 먼저는 이제 우리가 손을 어깨 위로, 그러니까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릴 때 네. 이 위팔뼈랑 이 위에 있는 견갑골하고 이렇게 부딪힙니다. 이렇게 찝히죠.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부상을 제일 많이 입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많은 분들은 어깨를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턱걸이를 하다가 뭔가 약간 여기가 찌뿌둥해요. 자가로 체크할 수 있는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자가로는 제일 먼저는 이제 팔 들 때 좀 아프다. 네. 손 위로 들 때. 50견일 수도 있죠. 그쵸. 50견일 수도 있죠. 네. 근데 50견은 우리가 옛날에 배워봤지만 팔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가죠. 가동 범위에 그렇죠. 가동 범위가 점점 이제 줄어들죠. 근데 이제 찝히는 그런 통증,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힘줄이 뭐 찢어질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팔 들 때 많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짚으려고 할 때도 네. 좀 찝혀가지고 아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오요한 씨 영상을 보면 우리가 또 자주 말씀해 주시는 프롤로 주사를 맞던데 그러면은 프롤로 주사로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그 힘줄의 상태가 네. 완전 파열이 아니라 이제 부분 파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그 힘줄하고 힘줄 사이가 유착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롤로 주사라든지 옛날에 배웠던 핌스 치료로도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이 갖고 있는 상태,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단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될지를 맞춤형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진찰 소견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환자분을 팔을 앞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팔을 돌려 들어봤을 때 저 끝에서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힘줄이 찝히는 경우가 많고 또 옆으로도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봐서 각도가 중간 각도에서 좀 뭔가 통증이 유발된다. 그리고 이건 이제 호킨스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팔도 한번 돌려도 보고 이런 이제 세 가지 검사 방법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한번 봐서 네. 힘줄의 상태를 좀 간접적으로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찰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초음파를 통해서 힘줄의 상태를 한번 보고요.
그냥 단순히 팔을 위아래로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360도로 다 그렇죠. 다각도로 보시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오브라이언 테스트라 해서 네. 우리가 슬랩, 그 이두박근이 어깨에 붙는 부위에 그 슬랩이라 해서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도 이렇게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확인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그 상태에 맞게 이제 프롤로 주사를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롤로 주사를 이제 하시는 걸 한번 보시면 초음파를 이제 이렇게 보면 힘줄이 이제 상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프롤로 주사 은근히 크네요. 네.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힘줄의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네. 저렇게 바늘로 이제 정확한 힘줄 부위와 또 유착 부위가 있으면 네. 그 유착 부위를 이제 포도당액 주사를 이용해서 네. 그 유착을 벌려주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제 보고 그 의사의 경험과 실력으로 그 힘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바늘이 들어가서 위에 있는 삼각근하고 그 밑에 있는 극상근의 힘줄을 그 유착을 이렇게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 유착이 벌어져야지만 네. 아래 힘줄도 회복이 되고 위에 근육과 아래 근육이 잘 서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깨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유착을 치료해주지 않고 그냥 주사만 하면 어차피 그 재생만 됐다가 다시 또 손상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그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저는 항상 이제 진료하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로만 전해 들었잖아요. 근데 직접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터뷰도 봤어요. 무통인 줄 알았다고 되게 안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프롤로 주사도 맞고 체위 충격파도 맞고 맨 처음에 했을 때 이 자세였거든요. 이 자세에 그냥 자세만 취했을 때도 진짜 아팠는데 손바닥 이렇게 하늘로 해서 벌써 이렇게부터 아프시군요. 네. 눌렀을 때 이 버티는 동작에서 그 고통이 뭔가 통증이 더 심했는데 와 이때 제일 아픈데요? 지금 안 아파요. 이렇게 했을 때 오! 괜찮으세요? 그렇죠.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느낌 아예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제가 저항을 줄게요. 아까보다 좀 덜 하시죠? 오, 네. 오, 완전 괜찮아요 지금. 전 진짜 무통주사 맞은 것처럼 진짜 안 아파요. 그렇죠. 이제 뭐 같은 이름의 프롤로여도 네. 저도 저 나름대로 안 아프게 놓는 그런 이제 걸 자꾸 노하우를 갖고 있겠죠. 네. 그럼 이 프롤로 주사는 한 번 맞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갖고 맞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처랑 비유하시면 되세요. 네.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얕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마데카솔 같은 약을 한두 번 바르면 낫죠.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힘줄의 손상이 많으면 뭐 7, 8회, 10회까지 갈 수가 있고 주 1회씩이요? 주 1, 2회씩. 1, 2회씩. 예, 그리고 이제 상처가 깊지 않으면 네. 주 1, 2회씩 한 3, 4번이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초음파 상태와 환자의 이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증의 상태에 따라 그렇게 치료 방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치료 기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일단은 운동을 하고 싶으셔도 네. 쉬셔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네. 분들에겐 되게 몸이 근질근질하실 그렇죠.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피부를 또 예를 들면 여기다 약을 이렇게 발라놨는데 네. 이게 본인이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어떠세요? 다 덧나죠? 지워져요. 네. 똑같습니다. 무조건 쉬셔야 돼요. 쉬는 것도 치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라든지 금주, 술, 특히 술이나 흡연은 네. 이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재생 치료에는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나 술 드시는 분들은 저기 금주하라고 말씀드리고 담배도 웬만하면 끊으시는 게 재생 치료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뭐 찜질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찜질은 뭐 일상생활에서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수건 같은 거를 뭐 삶아서 대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잘못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료 그런 보조 기구는 잘 알아보셔서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료 중에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잠을 잘 때 어깨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이 옆으로 주무시면 많이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자라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는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잘 때 무의식으로 자잖아요. 컨트롤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쵸?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제 옆으로 눕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잠을 못 주무셔서 또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원칙은 옆으로 기대서 주무시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만약에 힘들다면 이제 잠은 좀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대신 이제 낮에 내가 뭐 무거운 거를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들, 뭐 이렇게 선발에 뭔가 많이 올린다든지 그런 동작들만 많이 하지 않으시면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쉬시는 게 휴식이 역시 중요하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재발을 막으려면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겠죠. 네. 이제 어깨는 이제 대부분 라운드 숄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1.5 거북목처럼 이렇게 되면 어깨도 이렇게 말리죠. 말려져. 네.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꾸부정해지는 것처럼 라운드 숄더가 되면 어깨가 이제 많이 이제 취약점이 생깁니다. 이 팔하고 어깨가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를 안 되게 우리가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요새 앉아서 일을 하면 저도 그렇지만 많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가슴을 모든 펴주는 자세로. 그러니까 뒤에 견갑골을 모아주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료를 하나 보시면 제가 어깨 부상에 이렇게 보시면 위에 옆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 화살표 방향으로 뒤에 날개뼈를 이렇게 모아주는 운동을 네. 이렇게 좀 모아주시는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요거를 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또 풀어주고 또 5초 정도 유지했다가 풀어주고 요걸 자주자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약간 등 근육 그쵸? 만들어지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를 좀 이렇게 펼수 펴주는 있는. 그러면 어깨 부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부상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턱걸이로 인한 이 어깨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뭐 어떤 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근력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너무 무리한 운동. 본인의 체력보다 많이 쓰게 되면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턱걸이도 저도 좀 해봤지만 턱걸이가 이게 팔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견갑골의 힘으로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또 부상을 많이 입을 수 있죠. 이건 뭐 턱걸이 하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운동 트레이너 분들이 가르쳐 주겠지만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초 체력을 좀 만드셔야 돼요. 뭐 플랭크라든지 어느 정도 내가 코어 근육을 좀 만들고 턱걸이를 해야지 무조건 팔의 힘으로 턱걸이를 하면 어깨가 소위 이제 많이 다치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기초 체력을 좀 키우고 나서 제대로 된 이제 견갑골을 쓰면서 하는 턱걸이를 배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운동은 무엇보다 자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도 네. 이제 동생이 이렇게 설치해두고 쉬운 줄 알고 했다가 손목이 되게 아프죠. 네,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잘 모르시고 힘으로 하려니까 맞아요. 많이 부상을 입죠.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학교 운동장에 빠지지 않고 있었던 기구 중에 하나가 턱걸이였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운동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턱걸이 하면 누가 더 1분 안에 많이 하는지 이렇게 내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너무 무리하게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몸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턱걸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